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쪽은 어딜까요?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결과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출발하더라도 커브가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엎어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코스가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이 이렇게 쫙 페어웨이가 돼 있고 그린이 있어요. 자, 그때는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에. 왜 빠질까요? 그때는. 해저드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으니까 안 빠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스윙이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그렇게 슬라이스를 자주 내실까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비교적 똑바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엎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다운스윙이 되면 클럽이 공보다 안쪽으로만 조금 유지를 하고 여기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임팩트가 돼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만 되면 비교적 공은 완벽한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의 기압은 클럽 헤드 궤도, 그 다음에 왼팔과 클럽이 이루는 반지름,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생소한 단어가 좀 나와요. 임팩트 플레인 라인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클럽 헤드는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서클의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왼팔과 클럽 샤프트의 이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임팩트 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클럽 헤드의 서클의 최하점은 어디가 될까요? 지면일까요? 지면보다 아래일까요? 아래죠. 그래서 지면에서 맞는 플레인 라인을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면 아래에 있는 정말로 로포인트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고 하나는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 헤드는 항상 임팩트 이후에 볼을 맞고 난 후에는 로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봇이 볼보다는 앞에 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클럽 헤드 서클을 제외하고는 다 직선이죠. 반지름도 직선, 바닥에 있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도 다 직선이죠. 원의 기하학에서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클럽 헤드 서클이며 클럽 헤드 서클은 직선으로 제어할 수 있대요. 여기서 계속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면 얘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연장선이 가리키니까. 여기 더 가리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다 더 가리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이어보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클럽 헤드는 이렇게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에 길면 이 원의 기울기가 이렇게 더 플랫해지는 거고 업라이트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가 로포인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훌라후프에 있는 스티커 부분이 로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저 바닥에 있는 나무 스틱이 뭐냐면 로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지면 아래에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볼은 어디서 맞냐면 지면 아래보다 위에서 맞겠죠. 그럼 가장되게 제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볼은 여기서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이 맞고 나서 로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여기랑 여기나 있는 선을 긋면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죠. 볼은 어디서 맞냐면 로포인트에서 맞는 건 아니겠죠. 이쯤에서 맞겠죠. 다시 한번 이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포인트를 지나고 난 후부터는 다시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타겟 라인이나 플레인 라인의 평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 선이 하나가 이렇게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골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저 플레인 라인하고 내 스탠스 라인이 항상 평행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자, 그럼 볼은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오른쪽으로 상당히 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볼이 로포인트보다 더 뒤에 있으면 뒤에 있을수록 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이 로포인트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요 클럽 헤드의 서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긴 클럽들은 이렇게 더 완만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더 커져요. 인투 아웃 값이 더 커지죠. 얘가 더 업라이트 하면 인투 아웃 값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그렇게 슬라이스를 자주 내실까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비교적 똑바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엎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다운스윙이 되면 클럽이 공보다 안쪽으로만 조금 유지를 하고 여기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임팩트가 돼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만 되면 비교적 공은 완벽한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쪽은 어딜까요?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결과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출발하더라도 커브가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엎어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슬라이스가 나고.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코스가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이 이렇게 쫙 페어웨이가 돼 있고 그린이 있어요. 그럼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에이밍을 해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페어웨이를 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자, 그때는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예요. 자연스럽게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시는 분들 그냥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커브가 이제 슬라이스나 페이드성 커브가 생겨서 페어웨이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때는 꼭 빠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왜 빠질까요? 그때는. 해저드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으니까 안 빠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스윙이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